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아침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의 출범으로 기존 유엔 중심 질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폭락과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이 교차하며 AI 거품론과 실적주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전직 당대표를 제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전의 불법 골프장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글로벌 속보와 국내 핵심 이슈, 지금 바로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평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유엔을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서방 동맹국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경제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냈음에도 과도한 AI 투자 비용 탓에 주가가 10%나 폭락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제재 완화로 7년 만에 하늘길을 열었고 자율주행 선두주자 웨이모는 스쿨존 사고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하며 보수 진영이 심각한 내홍에 빠졌습니다. 감사원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관저에 불법으로 실내 골프장을 설치하고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49%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1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해 시장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국제질서의 판도를 뒤흔들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평화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기구가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원회의 연구의장직을 맡으며 가입을 원하는 국가에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이 넘는 가입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는 즉각 200% 관세 폭탄을 위협하며 외교적 마찰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돈으로 거래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813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도 주가가 10%나 폭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AI 청구서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분기에만 전년 대비 75%나 늘어난 375억 달러, 우리 돈 약 50조 원을 AI 인프라 구축에 쏟아부었습니다. 월가는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의 수익은 언제 나느냐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 전반의 동반 하락을 부르며 AI 거품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7년 가까이 굳게 닫혀있던 베네수엘라의 하늘길이 다시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공 개방을 전격 지시하며 미국 시민들의 방문과 상업 비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진짜 목적은 바로 석유입니다.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가 석유 산업 민영화를 결정하자마자 미국이 즉각적인 보상 조치를 내놓은 셈입니다. 이미 미국의 거대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지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폐화된 베네수엘라 경제에는 기회지만 미국의 자원 사냥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암울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41%에 달하는 38억 명이 생명을 위협하는 살인적인 폭염에 노출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도는 3,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수준의 노동력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에어컨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 저소득 국가의 에너지 빈곤 문제가 인류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 구글 웨이모의 택시가 등굣길 초등학생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웨이모 측은 사람보다 빠르게 감속했다고 항변했지만 미 연방당국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스쿨존에서 AI가 얼마나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는 막 상용화 속도를 높이려던 로보택시 산업 전체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정치권 소식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창당 이래 최대의 분열 위기를 맞았습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도부가 어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을 자멸의 길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현 지도부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고 친한계 의원 16명은 집단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수 진영이 둘로 쪼개지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서 전국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안에 불법 실내 골프 연습장이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과정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골프장은 서류상으로는 경호초소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안보시설 안에서 벌어진 이 촌극에 대해 야당은 관저농단이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도체 겨울은 없다는 것을 SK하이닉스가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매출 97조 원, 영업이익 4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물건을 100원어치 팔면 49원이 남았다는 얘긴데 제조업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회사는 벌어들인 돈으로 무려 12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여 불태우겠다는 파격적인 주주 환원책도 내놨습니다. AI 메모리 시장의 절대 강자로서 자신감을 확실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올해부터 학교 교실 풍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2026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되어 학생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부모님들이 반길 소식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사기 행각의 면허증처럼 쓰였습니다. 한 무인기 업체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을 앞세워 대학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실체도 없는 아프리카 해적 퇴치 사업을 미끼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려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들은 기니만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대통령실 사진을 사업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기존 질서의 붕괴와 각자도생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트럼프의 평화위원회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 체제를 허물고 있고 산업적으로는 AI가 무조건적인 환호에서 수익성 검증이라는 냉혹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정치 역시 여당의 분열로 통치 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리더십도 영원한 테마도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검증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정책을, 화려한 기술의 비전보다는 확실한 숫자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자, 뉴스는 다 보셨고 그래서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터진 이슈들이 돈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주목할 산업 섹터입니다. 트럼프가 유엔을 흔들고 세계 분쟁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죠. 이건 역설적으로 각자도생, 즉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트렌드를 가속화시킬 겁니다. 방산과 보안 섹터, 앞으로도 계속 보셔야 합니다. 또 7년 만에 빗장이 풀린 베네수엘라, 이건 기회입니다. 폐허가 된 인프라를 다시 세워야 하니까요. 우리 건설과 플랜트, 정유기업들의 남미 진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살인적 폭염 경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덥다는 게 아닙니다. 고효율 에어컨과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필수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주식 테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 47조라는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히 한미반도체나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HBM 장비주들은 여전히 수혜를 입을 겁니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 쇼크로 당분간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해 보이는 건 전력 인프라 쪽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데 날씨까지 더워지면 전력 수요는 폭발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전력설비 관련주들에겐 이중 호재가 겹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 여당이 사실상 쪼개졌죠. 대권 구도가 요동치면서 한동훈, 오세훈 등 정치 테마주가 롤러코스터를 탈 겁니다. 변동성이 극심할 테니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읽는 분들만이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